항암치료를 모두 마쳤지만은 몸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늘 피곤하고 밤에도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손발은 막 차갑고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치료의 어떤 후유증인가 보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건 뜻밖의 사실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루 종일 생각에서 쉬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현대인들의 과로가 건강에 미치는 심각성은 어떤가요? 여러분, 과로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회사에서 막 야근하고 무거운 막 물건 나르고 몸이 지쳐 쓰러지는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제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은 현대인의 과로는요, 몸보다 마음에서 훨씬 더 심각하다는 사실입니다. 몸은 누워서 쉬고 있어도 머릿속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 내일 회의는 어떻게 준비하지? 앞으로 내 병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멈추지 않는 생각의 과로가 오히려 육체적인 피로보다 사실은 몸을 더 빨리 병들게 만듭니다. 오늘은 바로 이 생각의 과로, 정신적인 과로가 왜 건강에 치명적인지, 그리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자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은 누워서 쉬는데도 머리가 멈추질 않아요. 자려고 막 누워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눈은 감았는데 하루 종일 회사가 떠오르고 걱정이 막 떠나질 않아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결국 머릿속이 막 쉴 틈 없이 돌아가면 몸은 쉬어도 마음은 단 한순간도 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런 신호들이 찾아옵니다. 자려고 애쓸수록 더 긴장돼서 잠이 오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몸이 막 무거워져요. 손발은 차가워지고 몸이 잘 붓고 하루 종일 피곤한 상태가 계속됩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어떤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닙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과로하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과로한 마음이 우리 몸속에 있는 백명의 의사, 즉 면역력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결국 피를 맑게 하고 독소를 치우고 면역을 일으키는 몸속의 의사들이 쉴 틈 없이 몰아치는 생각의 폭풍 때문에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 마음이 쉬지 못하면 몸도 쉬지 못합니다. 몸이 쉬지 못하면 회복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몸을 쉬게 하는 것보다 먼저 생각을 쉬게 하는 것. 그 순간부터 내 안의 의사들은 다시 일터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과로, 즉 생각을 멈추지 못하는 삶은 몸을 세 가지 방면으로 무너뜨리는데요. 첫째는요, 면역계 무너뜨립니다. 면역력을 저하를 만들어요. 끊임없는 이 생각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솔을 갖다 과도하게 분泌 만듭니다. 결국 면역세포가 쉬지 못하고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취약하게 됩니다. 둘째, 호르몬계 문제를 일으킨다. 호르몬의 불균형을 만들어요. 머릿속에 늘 긴장되어 있으면 이 멜라토닌 같은 수면 호르몬은 자꾸 억제되고 코티솔 같은 이 긴장 호르몬만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결국 숙면은 사라지고 몸은 회복할 시간을 잃게 되는 거죠. 셋째, 자율신경계를 무너뜨려요. 자율신경의 어떤 균형을 무너뜨리는데요. 머리가 늘 긴장 상태이면 혈관이 계속 수축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심장은 또 빨리 뛰게 돼 있고요. 손발은 당연히 차갑고 굳게 되겠죠. 결국 세포는 산소와 영향을 받지 못하고 병의 토양이 만들어집니다. 심리와 몸의 관계를 다루는 유명한 국제학술지가 있는데요. 저널 오브 사이코소매틱 리서치라고 하는 이곳의 2010년 연구에서는 생각을 멈추지 못하고 늘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면역 지표는 반대로 낮게 나타난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 논문에서도 만성적인 어떤 정신적 피로가 뇌의 편도체를 과도하게 활성화시켜서 불안이라든가 우울뿐만 아니라 감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면역력까지도 저하시키고 또 만성 통증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된다고 이렇게 밝히기도 해요. 또 세계 공중보건학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영향력 있는 저널 가운데 하나죠. 랜싯 퍼블릭 헬스라고 하는 학술지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2020년 연구에서는 주 55시간 이상 일하는 장시간 노동보다
정식적 긴장 상태가 더 해롭다는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즉 몸을 혹사하는 것보다 머리를 씻지 못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이 있었는데요. 60대 여성분인데 항암치료를 모두 마쳤지만은 몸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늘 피곤하고 밤에도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손발은 막 차갑고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치료의 어떤 후유증인가 보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건 뜻밖의 사실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루 종일 생각에서 쉬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생겼을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몸이 쉬어도 마음은 계속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 몸은 늘 긴장 상태였고 회복될 틈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그분의 호흡을 한번 살펴봤는데 문제는 더 분명해졌습니다. 호흡이 너무 얕고 짧았던 거예요. 숨을 들이마시는데 1초, 내쉬는데 1초 하고 있어요. 가슴 윗부분에서만 숨이 계속 머물러 있어요. 이렇게 얕은 호흡을 하게 되면 몸 구석구석으로 산소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합니다. 결국 몸은 늘 피곤하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밤에도 제대로 숙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드렸어요. 우선 호흡부터 한번 바꿔보자. 5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고 다시 5초 동안 길게 내쉬는 깊은 호흡을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그 호흡에 집중하면서 생각을 잠시 내려놓는 연습을 같이 했는데요. 그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이 잠시 고요해지니까 몸이 훨씬 편안해졌고 밤에도 깊이 잠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차갑던 손발이 따뜻해지기 시작하고 피로감도 확실히 줄었습니다. 생각의 과로를 멈추자 몸은 자연스럽게 회복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힘을 이 관점에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자연치유 시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과로의 뿌리는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몸은 누워 있어도 머릿속은 달려가고 있으면 내 안에 100명의 의사들은 쉬지 못하고 결국 쓰러집니다. 여러분, 과로는 단순한 피곤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몸속 깊은 곳에서 병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쉬지 못하는 몸보다 멈추지 않는 이 생각이 우리를 더 빨리 병들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신호를 느끼고 계신가요? 손발이 차갑고 자주 붓는다. 늘 피곤하고 아침이 막 두렵다. 아무리 자도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노화나 체력 저하가 아닙니다. 몸이 아니라 머리가 과로하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하루 10분 호흡에만 머무르기. 가족과 함께 손끝, 발끝, 모세혈관 지압 마사지로 혈류 깨우기.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쉬게 하는 시간 갖기. 이 작은 실천이 마음의 노화를 막고 내 안에 100명의 의사들을 다시 일터로 불러내게 됩니다.